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결은 사무총장 부산대학교 교수 강재원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결은 주최 국립대학 3위기 전국 교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국기를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하여 묵념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 행사에 참가한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회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열렬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경상대 충북대 전북대 강원대 군산대
감사합니다. 그 외 다른 대학은 시간 관계상 대학만 호칭하겠습니다. 강원 원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박대학교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 및 대회사를 특별한 상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공대학 교수연합회 회원이 16,000명인데 오늘 여러가지 바쁜 관계로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이나 뜻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상 전 부총리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한원상 전 부총리님을 모신 이유는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우리 대학 교수들의 귀감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통일원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셨거든요. 99년도 상지대학교 총장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 1년간 부총리 겸 제1대 교육인력자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제24대 대한적십자사 총대를 역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역임하시고 현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고문을 맡으시고 계시는 손학규 전민주당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손학규 고문님도 90년부터 93년까지 서강대학교 정치개혁과 교수를 하셨고 96년 11월부터 97년 8월까지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요. 2011년 12월부터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하셨습니다. 2014년 4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12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고문이신 문재인 의원을 오늘 특별히 또 자리를 해주신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헌정기념관을 우리 창술 목포에서 아주 의뢰를 먹고 있는데 배 의원께서 직접
이렇게 주선해 주시고 오늘 나중에 제가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육부와 정부가 그야말로 이 헌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기념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하시고 현 전남대 총장이신 지병문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표를 쓰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조혜연 지금 소개한 분들은 오늘 경력사를 할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제가 모신 이유는 지금 이 국립대 교수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지방과 국립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그 교육계의 원로, 그 다음에 정치계의 중심이시고 또 이 오늘 몇 번 중에 다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약을 많이 들어야 제가 모셨고 더군다나 한한상 아까 부총리님은 이 교육계의 원로이시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계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상태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모시고요. 또 특히 조인현 당선자는 제가 모신 이유가 17명의 교육감 중에 13명이 이른바 진보를 폄하하고 있는 교육감 당선자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감 당선자와 국교련이 합심해서 교육개혁을 한다면 교육개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연대사를 해 주실 분 국교련이 지금까지 외로웠지만은 이제 이런 그 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그 다음에 민주화를 전국 교수에게 전국 교수노동자 이런 단체들과 연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이신 김민기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문과과 교수님이시고 지난 김희정 의원이 4월 30일 날 구조개혁 법안을 발표했는데 함께 그 법안에 반대하고 특히 배재정 의원께서 지금 대체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교련과 국교련이 같이 한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음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의 협의회 의장이신 백도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교수노동자위원장이신 유병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대구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행사에 이성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미래의 정치인 또 지도자를 초청해서 국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성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소개합니다. 벌써 같이 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부산대학에서는 총출동을 했습니다. 부산대학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 총장님이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뵙고 국립대 현안을 의논하고 일부러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총장이신 전환 부장님도 부산대. 그래서 부산대원 총장, 부총장, 노수회장, 학생회장, 총총장. 그래서 교수님들 적게 왔더라도 좀 이해해 좀 주시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대사를 반복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오늘 모임이 의미 있고 또한 특별히 오늘 그 문재인 의원께서 오셨으니까 이분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좀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대학 설립 전국 교수대회 바쁘신 중에도 국립대학 교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한왕상 전 부총리님, 손학규 전 민주당 부모님, 문재인 상임고문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총장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지혜명 전남대 총장님, 이제 서울의 초중등 계획을 혁신하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부족의 법안에 함께 반대하고 토론회를 함께 주관했던 사교연 김민기 대표이사님, 민교협 백도명 의장님, 교수노조 유병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특별히 이야기해 주신 배재정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국립대학에서 참석하신 교수님, 오늘 우리는 강의실과 연구실을 제쳐두고 새벽부터 철리길을 멀다 않고 이것 헌정기념관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료가 국립대학을 통제하고 말살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립대 후진화 정책, 교육부는 이것을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국교육은 후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후진화 정책, 곧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상호약탈식 연봉제,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여전히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학 정책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무모한 것인가를 국민과 국회 그리고 언론에 정확히 알리고 열악한 재정과 인재 유출로 고사 직전 상황에 놓인 국립대학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물론 한국의 모든 대학은 앞으로 닥쳐올 대변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학령 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16만 명의 대학생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89개의 대학에서 10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7만 8천 명의 대학 교원 중에서 2만 명 이상의 교원이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정원 초과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인 교육부 관료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신자유를 신봉하는 관료들과 이주호 전 장관 같은 관변학자들이 5월 31일 교육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을 시장 기능에 맡겼습니다. 당시 교육 관료들이 도입한 정책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와 1988년도 도입한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만에 39개의 사립대학이 증가하고 35만 명의 정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1995년 17.4%에서 2005년 15.4%, 현재는 14.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에서 최소 수치. 그러므로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계획에 관한 법률안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권을 위임하고 있는데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교육관료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는 2012년 대선 후보자들과의 협약에서 주장하였듯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100년 대계의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 이곳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실 문재인 의원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10월 18일 교총회관에서 대통령 후보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영석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국립대학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6대 의제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되시더라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을 감축하며 가산점을 주겠다니 힘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립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의 7% 이상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과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부실대학은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고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들은 정원 감축으로 실익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 감축을 지원 적금으로 하는 것을 국교내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정원 감축은 대학의 평가로서 결정되어야 하고 지난 10년 동안 지방대와 국립대학은 92,239명 21.2%를 감축하였지만 수도권 대학은 18,652명 8.4%밖에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사립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예일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데 학부 인원이 5,6천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들은 학부 인원이 25,000명, 거기다가 대학을 합치면 35,000명에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대학들은 한 명도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가족 말이 되겠습니까? 201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급박하여 2012년 8월 25일로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장직선제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 총장 교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였는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교수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 대한민주화의 산물로 1991년에 총장직선제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장직선제는 대한민주화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정권이 총장에 위임된 국립대학에서 대학 자치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총장직선제는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학에 자유로 맡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국회 내에서는 내심 박근혜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료가 세 차례 내보낸 공무원세서 알 수 있듯이 헌법 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서 보장한다. 법률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2호 해당 경우에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보장된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관료가 제시하는 방식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날 무작위 추천에 의한 총추위, 그래서 뽑힌 총장을 우리는 이른바 로또 총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료가 로또 복권을 좋아하는지 국립대 총장을 로또식으로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한 방식을 21세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관료가 제멋대로 헌법을 유린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성의 전당에는 대학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로또 방식의 총장 선출만을 고집하는 교육관료의 기식을 미안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지병문 총장님 나중에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학칙과 규칙은 대학 자율로 이미 보고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데 교육부 관료는 시일을 정해놓고 보고를 하라고 협박합니다. 더군다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물론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에 총장 지선제 요소가 있으면 감점을 하겠다고 하여 돈과 힘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부의 불법 행위를 국회와 언론에서 엄하게 단죄해 주십시오. 만일 지금 유일하게 부산대학만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이겨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제기한 학칙개정 무효화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불법적인 대학자치권 침해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 총장님이 아주 입장이 불안하신데 미리 준비를 해 두십시오. 2011년부터 대학을 전혀 모르는 교육 관료들이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상호 약탈식 연봉제를 탁상 공무원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헌법소원, 반대 서명, 성명서 발표, 오늘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9,600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거리 시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문, 신문 광고, 정치권에 호소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행히 약탈식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 지난 2월 말에 정책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연구 결과에서 주장하였듯이 기본급은 연봉제로 하고 성과급은 추가 제공을 하되 누적은 폐지하고 시등급은 절대 기준으로 하라는 제안을 하였지만 올해 성과급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안행부의 일방적 주장,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 대학지원실장하고 만났는데 안행부가 17.5%를 최후 통첩해서 교육부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료제출 거부 등을 하고 우리 이야기에는 공동으로 그야말로 이 휴업을 결정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5일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관료에게 연봉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더니 담당자는 물론 대학지원실장도 약탈식 연봉제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야 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지도 않고 대안도 없이 안행부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수용하느냐? 왜 국회의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행정부 내에서 안행부는 갑이고 교육부는 어리라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저는 대학지원실장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상호약탈식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법률적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다음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원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용하여 이 철폐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학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약탈식 연봉제는 대학의 창의성을 파괴하고 장기적 연구와 협동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학문이 공존하는 대학은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약탈식 연봉제 폐지를 위해 교수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약탈식 연봉제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학생들의 기승액에 반한 소송으로 야기된 기승액의 폐지 문제는 63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립대학에서 학부형으로부터 기승회비를 징수한 것은 국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의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었듯이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게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운영하는 경비 일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에서 그에 걸맞는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 재정회계 법안은
기승예비를 명목만 바꿨을 뿐 국가의 재정 책무를 여전히 학부형에 전가하고 있어 국회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회 의원이 오늘 와서 인사 말씀하신다 했는데 바빠서 뭐 오신 분인데 대표 발의한 기승예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승예비에 해당하는 재정을 국가에서 일정 비율씩 정해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50년간 학부형이 국립대 재정을 부담하였던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기에 국회의원에서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반대하고 윤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과 헌법 31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지역의 인재 양성과 문화 창달이라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헌신적으로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거점 국립대학의 연봉과 서울의 대형대학과 연봉을 비교하니까 교수신문에 나왔듯이 1년에 1,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국립대학은 그야말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덜 받고 있다는, 그러나 이 존재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교육 관료들이 국립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자율권을 유린하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약탈식 연봉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비판적인 교수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수립한 지방대 육성책은 오히려 지방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학을 구조개혁하려면 기존의 잘못된 대학 구조, 곧 비대한 수도권 대학과 열악한 지방대학, 적립금을 수천억씩 적립하는 부자 사립대학과 가난한 국립대학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개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항의하러 갔더니 왜 대학을 개혁하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되는데 왜 개혁하느냐 했더니 이른바 저는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라고 사백을 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번에 또 장관으로 갔습니다. 꼭 우리의 경제정책이 빈부격차를 줄이지 않고 부자 감세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과 같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을 이 지경으로까지 방치한 책임은 정부 관료가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립대학을 직접 운영한 국립대 총장들도 결코 그 책임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육성책을 강구했다면 국립대학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초청해놓고 이런 비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비판해온 것은 국립대 교수단체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병문 국립대 총장 협의회장을 모신 것도 앞으로 국립대 총장들도 교육관료계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도록 국회의원과 함께 요구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학생들 또한 정부의 국립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부당한 정책을 국회의원과 함께 비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이성백 학생회장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관료들의 대학 정책에 대한 논리와 대안을 능가하는 대안과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교육관료와 관변학자들이 개발한 정책 논리를 교수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 정책에 교수들이 관심이 적었고 대학 정책을 전공한 교수들이 적어 교육관리의 정책 논리를 능가하는 비판과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학 정책을 연구하는 대학학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관리의 대학 정책 논리를 능가하는 논리로 교육부 정책을 제대로 비판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조혜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초청한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사교련, 임기원, 교수노조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합쳐 대학 정치를 비롯한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함께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상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행복한 인간으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일에 국회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교육단체와의 만남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천리를 멀다않고 달려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립대 살리기 전국교수를 하게 된 것은 첫째, 국립대학의 헌법적 가치와 역할을 전혀 모르는 교육관료와 관변학자들이 국립대학을 지배하기 위해 부당한 국립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정치권과 언론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이고, 둘째, 국립대학이 헌법적 가치와 국립대학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과 인재 유출로 죽어가고 있는 지역의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에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국립대학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국립대학의 실상과 정부의 부당한 국립대 정책을 교육개혁을 넣으신 한원상 선생님, 그리고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선 두 분과 앞으로 교육계를 혁신할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한국 교육의 밝은 미래가 가능한 것 같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상임회장께서 올해 국회의원 상임회장을 3년째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권력을 오래 잡으시다 보니 말씀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못다 이룬 꿈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신 분 앞에 서게 되면 그 희망과 기대를 또 한을 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 명료스럽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우리 회장님 그 한이 올해 마지막으로 꼭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이어서 격려사 순서를 냈습니다. 정말 귀중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완상 전 부총리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 살리기 전국 교수 대회에 이렇게 와서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이재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여기 나와서 좀 격려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80 노인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과 동고하는 심정으로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인이 되면은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 자신의 말하고 싶은 탐욕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국민이 겪고 있는 부당한 아픔은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비롯된 듯 합니다. 교육이, 특히 대학 교육이, 특히 국공립대학 교육이 제대로 서야 국가 부분과 시장 부분에서 올곧은 일꾼과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기야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간적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공공성의 위기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번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강자와 적자, 팩티스트, 적자들은
공공성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서 더욱 위선적으로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공익적 봉사와 헌신을 헌신짝처럼 평가치고 가장 추악한 사회 추구에 열중하는 국가 지도자와 시장의 강자들이 우리 국민을 스포하고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 분단과 남북 대결의 강화를 통해서 정치 문화적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지배 세력은 거침없이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복지는 경륜과 능력의 표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비전적 결과이죠. 돈보다 사람이 우선하고 관료보다 국민이 먼저인 이 비극의 현실은 오늘 한국 교육 현장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생명, 평화, 정의라는 공공가치를 구현하려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 특별히 기초학문의 상상력, 그것이 문학적인 것이든지 사회과학적인 것이든지 자연과학적인 것이든지 이 창조적 상상력이 조직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구조론을 하면 제일 먼저 평가될 게 뭐 철학과, 뭐 역사학과, 사회학과, 뭐 이런 인문학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창조력의 근원인데 창조를 내세우는 이 정부가 그 근원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교육 행정의 횡포로 대학 교육과 아카데미즘은 날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후퇴의 추세 속에서 대학은 한낱 지식과 정보의 공장으로 변질되고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5년 2월 말 유신 권력에 의해서 서울대학에서 쫓겨났죠. 4년 동안 sak풍이 부는 들판에서 민중과 새롭게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가 1982년 3월 복귀될 즈음에 저는 민중과 사회라는 책자를 하나 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그 당시 대학의 황폐한 모습을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 듣고 내가 썼던 30몇 년을 썼던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인데요. 인용입니다. 학문의 자유 없이는 대학은 한낱 지식 공장에 불과합니다. 학생은 공무원이 되고 교수는 십장이 되며 총장은 공장장이 될 수밖에 없지요. 대학은 지식 관료제가 되고 말고요. 이것은 비참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까 제가 쓴 글을 제가 보고 이게 1970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의 이야기구나. 결국 이것은 우리 역사가 체계적으로 지난 30몇 년간 후퇴했다는 이야기고 후퇴가 더 할 수 없는 후퇴 이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지금 이 위원장께서 아까 그렇게 분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가 지식기사, 그때 제가 지식기사 나오는 지식기사로 전락한 그때보다 지금은 교수의 처지가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박노자 교수는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이런 지식기사들을 관피아라는 말로 보다 훨씬 더 혐오스러운 학피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피아가 아니죠. 학피아를 피하겠다는 이야기였죠. 적절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학피아에 의해 길러지는 미래 인력들이 역사를 더욱 어둡게 하고 구조를 더욱 양극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요즘 우리를 세상 격앙시키는 국무총리 지명자의 그 난폭한 극단주의 사고와 행태는 우리 미래의 끔찍한 모습을 미리 앞서보는 듯합니다. 한국 국공립대학 교수 여러분은 더욱 국공립이니까 공공적 가치를 사립대로 더 가져야 됩니다. 공공적 가치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 후퇴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30-40년 전 한국 대학 현실이 점점 더 보다 추악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이 후퇴 흐름을 대학의 후퇴는 아니고 전체 역사의 후퇴를 막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 흐름을
틀어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보다 밝고 맑은 조국 미래를 위해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그리고 진리 탐구의 상상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모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망령이 세계를 배회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분단된 조국 땅에서 더욱 거칠게 그 폐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망령이 악령이 되어 이데올로기로 분칠한 채 대학을 국가와 기업의 합층구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령을 추방시키는 새로운 창조적 대안을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대안을 비판하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지 내가 그 지켜볼 만큼 살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된 이 부끄러운 늙은이가 이 자리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서글퍼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어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제자에 있던 조희연 박사가 참 우여곡절 끝에 저런 걸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런 걸 하나님이 했다 그 분단과 식민지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기가 막힙니다. 이런 느끼면서 이런 격려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날로 비정한 시장처럼 변질되고 시장에서 인간을 짐승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시장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사람다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믿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정말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배진할 수 있도록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고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겠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전 민주당 의원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가서 한 8개월, 9개월을 살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러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이 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길거리에 노인들이 많고 한데 다들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알고 봤더니 노인 인구의 95%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복지국가를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농담같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학대죄다. 제가 독일 갔다 와갖고 여러 대학에 강의를 다니면서 특강을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모르고 들어간 학생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 딱 2명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유치원 때 알파벳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덧셈 뺄셈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알파벳 가르치고 산수도 1에서 20까지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 가보면 완전히 놀이터예요. 놀이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학교,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공작식, 어디 가나 그렇게 공작식이
그래서 열심히 대패질하고 독질하고 못 받고 뭐 만들고 어린이 때부터 저희 그 입시질곡에서 벗어나서 공부해라 이런 데서 벗어나 있는 모습 참 부러웠어요. 세 번째는 대학생들. 등록금 없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독일의 2개 주에서 등록금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입을 했다가 한 개 주는 국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고 바이에른 주에서 아직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철폐운동이 있고 1년에 500유로 한 7, 80만 원 되겠죠. 그런 걸 보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공공재가 실현되어 있는 그런 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적인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내 개인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주어지고 또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왜? 교육은 아무리 개인이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한다 또는 자기 생활을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제목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공공재니까 교육의 방식도 공공성에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성교육을 얘기하고 전인교육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이라고 해서 사교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교육인 만큼 공공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독일만 부럽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희연 교육감 계십니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 이것은 공교육에 강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강합니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경쟁교육의 질곡에서 좀 벗어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닥에서부터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그만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제대로 하자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대학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바로 그것이 이병훈 회장께서 역설을 하신 대학교육의 정상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 대학교육은 그동안 어때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공장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니까 다시 이병훈 회장의 말씀을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 서울대학교의 법이나 내지는 국립대학교의 법이나 이런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위주로 갖고 갈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법인화의 명분은 대학교육의 자율화였는데 과연 자율성은 강화되었는가? 또 법인화를 통한 경쟁의 내용은 제대로 된 경쟁이었는가? 참 저도 대학 교수를 길지 않은 기간 했습니다만 요즘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7남매 키우느라고서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반 메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는 옛날에 반 메고 농사를 지려면은 이 똥꼬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똥꼬름으로 밭을 메고 있으면 동네 유지들이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저기서 그 사모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돌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 그냥 프로젝트 나와요. 프로젝트 노예를 만들고 있죠. 아이들 취업시키는 게 대학 교수의 일, 심지어는 학생들 모집해 와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의 일. 그런데 그 교수 사회를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참 표현이 상호 약탈식 연봉제 그래요. 참 제가 이렇게 듣고 보기도 민망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한환상 총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로섬이시냐 서로 이제 총액을 정해놓고서는 많이 갖고 가는 놈이 있으면 많이 갖고 거기서 지는 사람은 나는 이 안타까운 게 교육자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돈을 버는 것이 생활이고 목표라고 하지. 교육자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어야 되겠구나. 교육자를 교육자로 대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대학,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기고만장해서 한다는 게 항상 외치는 게 대학의 자유거든요. 나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나 하나의 완성된 인간이 됐다고. 참 온 우주가 내 가슴에 들어와 있을 그러한 기계를 그러한 기상을 높이는 것이 대학 생활이고 캠퍼스 생활이고 그렇게 생활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등록금 걱정에 주눅이 들어있고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경제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려면 교수를 믿고 교수 사회 학교의 자율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돼야지. 저는 총장 선출 제도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교수님들 이게 그 학교 총장이나 좀 더 교육부 관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꼼짝을 못한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립대학교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관리들은 교수들한테는 그냥 학생들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대학교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이 아주 일상화되고 아주 제도화되어 시켜야 돼. 이게 되겠어요? 지방국립대도 그렇습니다. 지방대 특성화하다 이러는데 저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대학교, 특히 지방대학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점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쇠퇴가 되고 지역 불균형을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단적인 그 모습이고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결과예요. 나라가 바뀌려면 지방대학교가 발전을 해야 되고 그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그러면은 우선 거점대학교라고 하는 데라도 좀 강화시켜주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지방에서 정말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서울대학교 그전에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못 가는 바에는 전남대학교 간다. 서울대학교 못 가면 경북대학교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발전에 그리고 국가적인
인적인 자원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어요. 그걸 다시 만들어야죠. 여기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그 정책,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성예배를 뭐 다시 받겠다 이런 얘기. 이제 대학 교육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이런 약속을 가져야 될 겁니다. 경쟁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기구 축소, 정원이 축소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빤하죠. 기초학문 분야 축소죠. 소위 문사철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가고 나라가 되겠어요. 문제는 집권자의 또 집권 세력의 역사의식입니다.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나라를 경영하고 국민들을 통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국립대학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부터 역사의식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대선 공약을 만들 때 국공립대학의 네트워크화를 이루고 공동학위제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 지방대학의 실태를 맡겠다 이런 공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도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50%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사립대학도 점차 그 공공성과 공공재로서의 대학교육의 성격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하튼 크게 보면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교육은 공공되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크게 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은 대학 설립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자유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다시 확립하는 자리,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 도란도란 또 말씀을 드리니 갑자기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어린 시절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영의 면을 좀 살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께서 당선 후 첫 공식 방문지가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당선을 모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 초등학교 이렇게 방문을 오늘 시작하는데 4시 반부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3시 40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늦어져서 인사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재인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를 이번에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저희가 슬로건을 썼습니다. 손학규 선생님이 쓰신 주말이 있는 삶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지난 교수대회에서도 민교육 의장으로 제가 연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연대사를 하거나 축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교련에서 하시는 것, 민교육에서 하시는 것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고요. 지금 저기서 대학 입시하고 공교육 개혁연합을 하시자고 하는 말씀 제가 새겨듣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세월호 사건은 아무래도
현재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희망 투표이고 열망 투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열망, 희망에 부응해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교련에서 제기하시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교수단체가 제기하시는 많은 주제들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 흡수하면서 그것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모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식화하고 그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하는 그런 작업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를 떠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학을 경우로 보면 뭐 국공립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립이 80입니다. 이렇게 사립 중심의 교육기관 모델을 어떻게 바꿀까? 저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퍼블릭 부분의 비중을 확대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립을 일종의 퍼블릭 프라이빗 모델, 그러니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사립 기관 모델을 확장하는 것을 함께 가는 게 필요하겠다. 바로 모든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혹은 공영 사립대학 모델을 저는 확장해 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영 사립 유치원, 공영 사립 중학교, 공영 사립 유치원. 저는 이게 사회 운영, 우리 사회 운영 원리의 전환이고 신자유적 모델의 역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교수님께서 다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함께 연구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주시면 제가 받아서 초중등교육 개혁 과정에서 제가 실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당선자께서 손학규 의원님과 문재인 의원님이 쓰시던 슬로건을 표절을 했다고 하는데도 웃으면서 양해를 해주시는 훈훈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유흥 삼아서 좀 몸풀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 마감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좀 일어서서 몸풀기도 하고, 지금 앞에 노란 티켓이 적혀 있어서 좀 드시고 촬영을 좀 하십시오. 예,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교육 회복하여 국가정신 되살리자! 공교육 회복하여 국가정신 되살리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공님께서 경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교수대회를 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은 위기입니다. 특히 지방에는 말 그대로 오사 직전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 국립대들이 수도권 명문사학과 학교를 견주고 또 더 나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이 가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경쟁과 성과를 앞세운 대학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 대학 정책은 대학 교수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성과 연봉제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또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교수들은 논문 쓰는 기계처럼 되어버렸고 또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재정 지원을 미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로또식 추천 임명 제도를 강제하는 바람에 대학 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국립대를 법인화해서 시장에서 경쟁시켜야 한다. 이런 시장 만능주의도 예전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경쟁과 성과를 앞세웠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국정기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석권은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대학교육도 그 요구와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교육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에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공공지출 비중을 적어도 평균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민간 지출을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둘째로 지방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지방대학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거점입니다. 지방 국립대가 지역에 따라서 특화된 그런 기초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 인재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인재 할당 제도와 브라인드 채용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공공 부분을 넘어서 민간 부분까지 그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통합입시, 통합교육, 통합학점, 통합졸업 체계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합니다. 단기 성과주의와 교육 관료의 통제를 지향하고 자율과 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포함한 대학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학부 또는 학과 단위의 집단성과제 등 합리적인 교수평가 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촉구입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교육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교수님들의 결의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도 그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병문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남대학 총장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이병문 회장님께서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교련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박수. 성과급적 연봉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이고, 작년에 교육부하고 총장들이 협의한 것이 누적률 26%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조정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TF의 결론이 나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교육부도 교수님들의 또 우리 대학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행부하고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성예비와 관련된 부분도 법원의 이 판결의 정신이 또 문제를 제기한 우리 학생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 떠안아야 될 것이냐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쉽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 만들어서 징수하자, 지금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문재인 의원님, 손학규 고문님, 손학규 고문님 지금 밖에 계시면 곧 국회에 가실 거고, 민주당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좀 종합적인 접근을 안 하십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만 만들자고 하는데, 민주당의 안은 그건 이제 정부의 책임을 늘려가자. 정신으로 보면 민주당 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면 대학 현장은 이게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만 얘기하거든요. 재원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상임위원회가 같이 논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도 안행부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가 안행부의 얘기를 하고 이걸 교육부하고 조율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부에만 맡겨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대학 교육에 대해서 지난 50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나중에 평균화된 교육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학생들을 줄 세워서 대학이 데려갈 것이냐의 방법론만 논의를 했지. 대학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 국가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이 학생들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사립과 국공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가 차원에서, 정당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가지 하나씩만 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전혀 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이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국교련의 교수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면서 동시에 또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도 교육감보다도 대학 총장들이 권한이 높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세에 의해서, 교부법에 의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국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주는 돈 가지고 써야 됩니다. 제가 국회 4년 있다가 총장을 가면서 뭐 좀 할 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훈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여기 계시는 평 교수님들이 요구한 대로 하면 전남대학만 왕따가 됩니다. 전남대학만 그러면 아무런 재정 지원도 안 받고 그냥 원칙대로 해보야 되는 총장의 소신과 입장만 가지고 대학에 오는 손해를 어떻게 막을 거냐.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비겁하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이. 제가 2007년 이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우리 그때 우리 손학규 의원님 계셨잖아요. 교육정책을 제가 좀 만들었어요. 당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게 됐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학 등록금 무상을 하자고 했어요. 2007년에. 민주당 내에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이 전부 저를 외계인처럼 생각해요. 무슨 놈의 국립대학 등록금을 없애느냐.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는 유형으로 3조 8천억, 내년에는 4조도 될 겁니다. 3조 8천억이 지금 대학에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1조 6천억이면 현재 수준으로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전부 해결합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 총액이 1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국립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반값 등록금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을 했는데 사립대학이 국가장학금 전체의 83%를 가져갑니다. 국민대학은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국가장학금 유형 2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체 투자를 하는 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땅 파서 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국립대학.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장학금의 설계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디자인을 저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명훈 회장님 말씀해 총장 직선 자꾸 막 주장하시면서 그 근거가 지금 교육공단법 24조 3항 2호 이게 있잖아요. 제가 국회 있을 때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 김 여사 순서가 끝나고 연대사 순서입니다. 저도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왜냐니까 앞으로 그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연합 정선을 펴기 위한 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연대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김민기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이사장 손실갑 교수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면 더 반가울 텐데 참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헌법 제22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문의 자유의 기본은 교수님들이 지키고 쌓아온 자유입니다. 학문의 자유, 이건 바로 연구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연결이 됩니다. 중세 이후로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은 학문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소가 아니고 기업연구소가 아닌다며야 연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올바른 국가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탈적으로, 상호 약탈적으로 성과급 이걸 도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교수님들을 학문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그것도 노조에서조차도 이거는 극력 반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1조 사항을 보면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해놨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자치가 기본입니다. 대학 자치가 없이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까? 총장 추천, 총장 선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이 자치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는 우리나라 헌정을 문란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손학규 고문님과 문재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고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은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싱크탱크로서 아마 정책 자문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인수위에 반드시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든 교육부 해체부터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을 물랑케 하는 교육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자치를 위태롭게 하는 교육부는 국가기조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이병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올바른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86개 전국 사립대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립대 교수님, 국립대가 살아야 사립대도 살고 사립대 교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를, 연구의 자유를 지켜내셔야 사립대학 교수들도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시는 모든 미래, 이병훈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공립대
교수의 여러분들의 뜻에 저도 우리 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투쟁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왓을 가지고 다루는 게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본질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결국 우리 사회가 필요한 가치, 그게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게 기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수되든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거나 아니면 이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느냐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화를 교수협의회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것들은 우리 시대의 교수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그게 단순히 노하우가 아니고 그게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닌 그 가치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저희 오늘 국교련 교수대회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그 삶의 그 가치가 나타나는 모습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병재 전국 교수 노동자부 위원장 대구대학 교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대 교수님들이 강의실과 연구실을 박차고 그야말로 우리의 대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먼저 격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굉장히 위기에 처져 있고 이게 공대학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문제고 전체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학의 구조개혁은 사회의 일부입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대학은 바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87년대 60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고 그 민주화 열풍 속에서 91년부터 각 공립대학들이 교수회가 만들어지면서 총장 지선제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20몇 년 흐르는 동안 집요한 지배 권력과 삼성을 비롯한 현대의 대재벌이 집요하게 대학을 유린해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씩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러한 그야말로 지금의 대학의 구조개혁, 정부가 하려는 구조개혁은 그야말로 대학을 시장에 맡기고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재벌들한테 돈과 명예와 영리를 취해주게 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아까 백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협리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또 한전, 밀양, 송전다도 결국 또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조개혁, 그야말로 대학의 영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대학 영리와 한 발짝 한 발짝 저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학문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의 대학을 생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공대학에 계시지만 20몇 년 전에 여러분들의 대학원생과 현재의 대학원생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20몇 년 동안 우리는 차근차근히 밀려왔습니다. 지방에 대학이 주관하는 것, 지방에 산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려나가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죽게 하는 살기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투쟁은 1, 2년의 투쟁이 아니고 한두 번의 구호로 끝일 투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투쟁을 해야만 그야말로 현재의 정치권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러나마 조금이나마 알아들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의 구호를 외치고 다시 한 번 들어간다면 우리는 더 나락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떨치 나오신 김에 더욱더 크게 많은 분들과 같이 그야말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사상,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감히 떨쳐나오십니다. 저희가 10몇 년 전에 교수를 창립할 적에 지방의 모대학 교수님한테 노조 좀 같이 합시다. 그때만 그분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들한테 노동자의 개념이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회 약탁식, 연봉식 때문에 그야말로 일반 공장의 노동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거의 10몇 년, 20몇 년 동안 그냥 나 교수니까 연구해서 나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래. 그런 사이에 지배 권력과 재벌 권력과 자본은 우리를 야금야금씩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몰려가지 마십시오. 인재 떨치고 이럴 수 있고 이러한 구조개혁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연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국립대학 교수님들만의 싸움을 가지고 힘만을 가지고 국립대학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번보다는 그래도 이번엔 학생을 오셨는데요. 학생분이 오셨는데 학생, 학부모, 시민 또한 사립대학 교수들 전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 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노조는 이 싸움을 10년 동안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의 싸움을 장기적으로 같이 가도록 끝까지 저희 전국교수노동대학은 국립대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정말 대학대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투쟁을 같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생으로 참가한 이성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학생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수님들하고 같이 국공립대 문제 같이 해결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얘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거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식상하지만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육은 100년지 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네, 나라의 근본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100년을 내려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가 펼치는 국공립대 정책을 보면은 10년 아니 1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이러한 단기간의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정부 여당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총장 지선제 폐지, 상호 약탈식 교수 연봉제 도입 등 대학 사회의 근본을 붕괴시킬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예산 지원 축소 등 대정 책임을 지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기성예비가 학생들의 소송으로 불법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위계법이라는 국가의 재정 의무를 빼놓은 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원전익의 부담을 지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더 이상 국립대를 책임지지 않겠다, 국립대를 없애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국가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에는요,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학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집안 사정으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못하기에 사회적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는 그런 학우들 말합니다. 이런 학우들은 과외나 알바로만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장학금과 각종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홀로 도서관에서 모든 관계를 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산대학교 학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학우는 등록금 마련과 어려운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과외를 3개씩 하고 주말도 빠짐없이 알바를 하고 이러한 상황을 그런데 푸념할 친구도 바빠서 만나지 못한 채 홀로 1년 동안 앓다가 그런 버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지하철 철로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 분향소가 세워졌었는데 그 분향소를 보고서 가만히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다음은 누굴까? 내가 다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들에게 이 교육이 잘못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가장 세상에 대해서 열정으로 가르쳐야 될 이 친구들이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하고
사회로부터의 이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다니지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대학 다니는 학우들을 국립대 등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가정 꼼수를 부리는 국가에게 분명히 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립대학포라는 나라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선장의 국가는, 그리고 그 선원들 중에서 책임 있는 여당은 일찌감치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교수와 학생, 교직원, 국립대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몇백 명의 아이들을 죽여놓고 이번에는 또 몇천, 몇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오늘 행동을 본받아서 저희 제자들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저희들이 자화상을 학생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 자화상을 까발리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치료하기 위한, 또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는 자리, 그런 투쟁을 실현하는 자리가 또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예, 현안 문제에 대한 실행위원장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의 비판을 아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행동 강령만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두 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지키고 저한테 주어진 발언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15분입니다. 그런데 1분 만에 줄이겠습니다. 지금 국교련에서 이 현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4대 현안 문제, 이 상호 약탈실 연봉제, 총장 직선제, 그리고 기성회계, 마지막으로 대학 구조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교련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이 전국 이 국공립대학 교수회 회장님들과 그리고 16,000명의 교수님들의 결의를 모아야 되겠지만, 국교련 입장에서는 각종 이 다양한 방법으로서 여름 방학을 보내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 국회, 국회의장, 상임위, 그리고 장차관, 간담회랄까 정책 토론회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요. 언론사, 언론 편집부장들과의 간담회를 추진을 해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각 대학별로는 지역 광고 시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주재개혁 민원과 국회 민원도 아울러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학예 여름방학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을 학기에 전면적으로 16,000명의 교수님들께서 동참하시는 전국 국공립대학 동맹 휴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선언문 낭독 시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규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회장단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에서 선창을 하면 각 선언문의
끝 구절을 모두 다 같이 3번씩 큰 소리로 합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장 올라오시면은 저희들이 그 문구를 드리겠습니다. 선언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글씨는 앞쪽으로 편해 주시고 뒤쪽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례대로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제가 우리가 구호라는 내용을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폐지하라라는 그 종결로 여러분들 3번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와 안행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상호약적실 연봉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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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립대 총장을 로또 총장으로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실패한 상호약탈식 연봉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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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립대학을 학부형 돈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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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재단의 먹튀를 보장하는 대학 구조 개혁 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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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총장 직선제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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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를 파괴하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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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국립대 재정 정부가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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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와 국립대를 죽이는 사업이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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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깐 그대로 서 계시고 제가 행사 폐회 후 5개 행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참가자께서는 기념 촬영을 하시고 건물 바깥에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장들 앞에 서고 대학별로 진서정연하게 새누리 당사까지 행진을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행진 중에는 저희들이 가두 시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진 중에는 구호를 외치시거나 피켓을 흔들지 마시고 조용하게 침묵 중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켓을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촬영을 같이 하시고 기념 촬영하시고 바깥에 조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행사 뒤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우리 시위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이 교수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회장단은 국회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 다음에 안행위 상임위원장 내정자, 그 다음에 교육위 상임위원장 내정자 등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을 직접 만나서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자료와 앞으로 간담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행위원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안행부 지난 6월 5일날 대학 지원실장을 하고 선거연봉제 마지막 그 조율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누정률을 낮출 수 있는 안행부와의 협의를 하겠다라고 요청해서 다음 주 중으로 그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끝까지 17.5% 누정률을 주장한다면 우리 전 국립대 교수들이 자료제출 거부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전면적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동맹휴업 결의 그 다음에 지금 회장단에서 오늘 시위 새누리당의 시위가 끝나고 나서는 총회를 열어서 1인 시위를 강화문에서 계속하는 것 이 부분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각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각각 원내대표를 돌면서 이미 간담회 날짜는 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임명된 안행부장 아직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내정된 안행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대회를 기회로 후속 조치도 이 국회의원 집행부 또 회장단에서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안을 정치 이해하는 의향을 주십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공개 질문도 했고 또 각 대학에서 개인별로 청와대 규제개혁 사이트 그 다음에 국회의원 청원 사이트에 넣으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깥에 나가서 도열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건물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